네, 조일교 대표님 만나기 전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잠깐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연간으로는 경상수지가 432억 5천만 달러,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이제 제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덕조 기자는 이제 12월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12월은 22억 5천만 달러, 흑자폭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 영향이나 수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12월에는 타격이 좀 있었다. 예, 환율이 경제에 계속 부담을 줍니다. 12월 산업활동 동향도 통계청에서 이건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가 됐는데요. 12월 전 산업 생산, 전체 산업을 통틀어서 생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0.8% 늘었고요. 광공업이 1%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1% 감소했고, 투자는 9% 좀 늘었고, 예, 산업활동 동향은 12월 그나마, 소폭 증가로 나타났네요.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또 현재 흐름 알아보고 향후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간 키워드 핵심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를 뭘로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뽑아주신 키워드 먼저 확인할게요. 예, 조일교 대표께서는 그동안 시장 차별화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수익률 차별화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익률 차별화. 예, 수익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환율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죠, 시장이? 네. 환율 때문에 지금 이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방금 경상수지 발표가 됐는데요. 완연하게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글로벌 증시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별 시장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쪽이 보면 1조 7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양 이틀 동안 기관이 저가 매수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거 아직 괜찮은데요. 거래소 쪽은 거의 1조 7천억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거의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자체가 이전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자, 주간 선물에 대한 부분을 보면 28,000계약 매도, 그 다음에 스프레드에서 롤오버 했던 게 15,000계약. 야간 선물에 11,000계약 매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 누적 합계가 26,700계약, 거의 한 3조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로 해지를 걸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시장 자체가 2,000선 이상에서는 녹록치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게 이제 달러엔인데요. 지금, 어제 또 그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기술적 반등, 원체 낙폭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맥점이 그 달러엔 환율 자체가 90엔 정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90엔이 위로 상향되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국면에서 본다면 시장 흐름 자체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현물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수출 관련주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와 통합해서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2,000선 이상, 그러니까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2,000선 이상과 한 1940 정도에 있던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월봉을 보면요. 이번에 또 계속 들어서 반등을 했는데 제가 이 1월 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월봉이 그 헤드앤숄더형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헤드앤숄더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 90엔과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잠깐 볼까요? 예.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2조 7,183억이고 영업이익이 549억 원을 달성해서 흑자 전환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기업들 실적은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는 좀 부진한 편 아닙니까? 네. 자동차주도 그렇고 어제 또 포스코도 그렇고요. 실적은 어쨌든 종목 얘기를 좀 할 텐데 환율 영향으로 전차 군단이 급락하고 어제는 또 급반등이었고 전반적으로 약해요. 내수주가 강하고 실적들도 사실 좀 뒷받침은 안 되고요. 종목별 흐름 좀 봐주세요. 그 내수주는 원체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낮춰서 발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건설주나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예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직격적으로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동향을 볼게요. 29일 동향을 보면 어제는 이쪽에 보시면요. IT 쪽하고 자동차 쪽이 전체적으로 급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올라왔죠.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던 건설주가 밑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내수주하고 수출주에서 이 건설주 빼고요. 내수주하고 수출주는 수출주라 그러면 IT하고 자동차입니다. 그 내수주는 다른 여타의 형태죠. 그러니까 수출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수주가 떨어지고요. 내수주가 올라가면 수출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 자동차하고 IT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반등을 했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지수를 떨어뜨렸던 게 그 자동차하고 IT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하고는 좀 틀려요. 시장 흐름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2040에서 1940까지 떨어지면 시장 자체가 다 무너졌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업종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현대차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하나금융지주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금융지주 말고 음식료, 금융 다 모든 섹터, 그러니까 내수 섹터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같은 은행주 중에서도 외환은행의 움직임과 하나금융주주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업종별 차별화, 국가별 차별화, 또 업종 내 종목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게요. 지난주에요. 고점이 2008에서 저점이 194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월봉이 아니고요. 한 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이 62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그 변동성 장세죠.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내리고 파생시장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그 자동차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어떤 흐름이 있지만 생각보다는 체감지수는 좋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자동차나 삼성전자를 올리는 것보다 나머지 종목, 내수 종목들이 이번에 지수가 떨어질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 선별화 작업, 압초과 작업을 하면 수익률 자체가 옛날보다는 옛날엔 지수만 올라갔지만 요즘 지수가 떨어져도 종목이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체감지수는 훨씬 더 좋다. 단 그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고르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게 뭐 시장 간의 차별화, 또 이제 사실 업종이나 테마 간의 차별화는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이 괜찮다, 예, 흐름이 됐지만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된다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예,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보다 항상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나마 업종 그 내 종목 차별화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업종이 좋은가라는 것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전략을 좀 바꾸겠습니다. 준비한 자를 보시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050에서 1950 사이를 얘기했지만요. 이제는 2000선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소폭 좀 축소를 좀 시키겠습니다. 50, 2000선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달러엔 90엔 보라 그랬고요. 저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수출 관련주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 상승은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내수주와 경기 방어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수출주가 올라갈 때는 내수주는 좀 눌림목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주가 떨어질 때 내수주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키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수주, 경기방어주, 수출주인데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내수주나 방어주 쪽에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수출주도 관심은 높고 이런 건가요? 수출주는 이제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만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네. 추세적으로 올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내수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비중은 2000선 이상에서 50대 5. 예. 2000선 이상에서. 예. 지금은요, 그러면? 7대 3, 7대 3인데요. 2000선 이상에서는 한 20%만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줄이는가 하면 수출주 섹터를 줄이는 게 맞겠죠. 예. 네. 자, 조일교 대표와 함께 시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연말 얘기하면서 올 1월 들어가면 뭐 1월 효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 대표님이나 뭐 크게 기대는 안 했고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테마도 좀 올 것이고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좀 또 약해요. 네. 예, 약해서 대응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는 내수주 경기 방어주 중심의 포트를 짜는 것이 맞겠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